그 대단한 아들, 더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세요. 그나저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딸 시궁창에 쳐넣을 뻔했는데 덕분에 10년 감수했네요. 자녀 상견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파혼으로 곧장 가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상견례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67세 장판호 씨의 사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몇 달 전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올해로 30을 넘긴 나이였기에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원해온 일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손주도 보고 싶었죠. 딸이 공부 욕심이 많아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직업이고 직장도 탄탄해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딸이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전부터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더군요. 겨우 밥 한 끼 먹고 헤어져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점잖은 성격인 것 같고 희연이에게 다정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사돈될 분들을 지난달에 처음 뵈었다는데 서로가 어색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좋은 첫 인상을 남겨야 할 텐데 내심 긴장도 되었습니다. 사돈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딸아이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희한한 대답을 내놓더군요. 그냥 꾸밈 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보지? 그렇기도 하고 좀 직설적인 성격이시기도 하고 사실 나도 잠깐 뵈서 나도 예비 사위를 잘 모르듯이 딸아이도 사돈네와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옷이 채비를 하고 방에서 나온 아내와 제 모습을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항상 편한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만 보던 딸이 놀랄만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들려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해서 저도 고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귀한 자리인 만큼 과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엄마 아빠. 한정식당에 도착하자 일행이 먼저 와 있다며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니 엄지손가락을 축하고 지켜 올리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 가족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고는 좀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둘 다 골프웨어인지 등산복인지 모를 추리닝까지는 아니고 깔끔한 그런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히 차려입은 아내와 제 옷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딸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자리인 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차림새를 보고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눈빛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으시네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좋은 인연을 맺어 결혼하게 되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돈댁도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제 딸이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걱정이긴 하지만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딸을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제 아들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어찌저찌 식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부터 예비 사위 어머니의 표정이 뭔가 뚱해 보였습니다. 아내도 눈치챘는지 분위기 좀 풀어보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늦음하게 귀하게 얻게 된 외동딸이라 우리 희연이를 제가 너무 귀하게 키웠나 봅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살림 공부시켜서 부족함 없이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서툰 면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집 갈 때까지 제가 품 안에서 잘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희연이가 젓가락질을 잘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식사 예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정도는 어릴 때 교정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건데.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희 딸이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면서 신경이 잘 안 움직여졌어. 젓가락질 교정은 조금 어려웠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신경 조금 다친 거라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볼 때마다 어찌나 망측스러운지 모르겠네요. 만격스럽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죠. 사실 딸은 어릴 적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고 그 때문에 젓가락질이 조금 서툴렀던 겁니다. 딸아이의 상처인 것이죠. 그럼에도 딸아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자위의 어머니는 그저 딸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로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불편하다는 듯이 바뀌었죠. 저 또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첫 만남에 갑자기 딸아이의 흉을 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건지 넉살 좋은 예비 시부께서 예비 시모를 살짝 타박하듯 왜 그러냐고 하시며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셨습니다. 당신도 참 오늘같이 좋은 자리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자고. 그건 그렇고 애들 이제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수 준비도 해야 하고 신경 쓰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너무 옛날 이야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가 바로 한마디 하더군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남자 쪽에서 다해가기보다는 반반 결혼이 대세라더군요. 양가가 반반씩 준비하는 게 서로에게도 좋고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건데 너무 딱 가르기로 하는 말투로 말씀하길래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뒷말 안 나오게 반반 갈라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연이 결혼시키려고 따로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요. 에이, 솔직히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예비 시부가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집을 남자가 해온다니.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원래 남자가 여자 데리고 오면서 집 해왔던 걸 몰라서 그래. 그게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인 거야. 아유, 당신이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전통 운운하면서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나는 반반 결혼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라오더군요. 그래도 딸 아이를 생각해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안 사돈 반반 결혼도 아깝다니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십니까? 솔직한 말로 그게 맞죠. 우리 아들이면 요즘 흔히 말하는 육각형 남자 아닙니까? 연봉도 억대 연봉에 생긴 것도 훤칠하고 어디 가서 절대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면 뭐해요?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부족하단 말씀이신가요? 아내는 내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진정하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 아들이라 생각해보면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나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성민이한테 훨씬 더 좋은 혼처가 있었다는 거. 혜련이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 아들 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부탁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 있다고 단칼에 거절한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어?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럴 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야지.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나 부끄럽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진짜 큰 실례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너까지 지금 1억이야?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여자 치마품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나만 오버하는 거니? 결혼이라는 건 말이죠.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결혼은 고생길인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디 틀린가요? 예비사위 어머니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급 차이를 운운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집안과 능력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거라면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들을 필요 없겠군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비사위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희연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젓가락질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좋은 혼처가 있었니 많이 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집안 얘기까지 끄집어내며 차이를 운운하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희연이는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소리 나서 벌써 강남에 있는 20평 오피스텔도 우리 부부 도움 없이 본인 월급 모아서 사놓은 아이입니다. 거참 괜히 기 죽으실까봐 참고 말 안 했지만 집안 차이를 언급하시길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 부동산이랑 투자 자산까지 전부 현금화하면 재산이 5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진짜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사연과 함께 보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지금 모른다고 그냥 막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예비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는 들었을 거야. 우리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거. 나는 우리 희연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지. 자네 어머니처럼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 아니, 민서가 너 알고 있었어? 왜 진작에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예비사위가 머뭇거리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 둘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들끼리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걸 부모가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겁니까? 처음에 빚내서 시작하는 것도 부부 사이에 충분히 필요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한 겁니다. 애들끼리 좋아서 잘 헤쳐나가겠다는데 부모가 옆에서 일일이 수발 들어주고 도와주고 참견하는 것도 꼴불견이니까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이렇게 멋진 집안의 사돈분인 걸 제가 인제야 알았네요. 예비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며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이중인격인 것처럼 보여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결혼은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군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그럼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급 차이 운운하셨으니까 계산은 그쪽 집안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글쎄 시연을 했습니다. 희연이랑 성민이 우리 애들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일은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싫다니까. 너희 같은 집안이랑 사돈 못 맺으니까 파혼하겠다고. 희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저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 집과 수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 집안과는 저도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민 씨가 이렇게 어머님께 기눌려 사는 거 보니 제 방패막이는 못 되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는 안 되겠네요. 아니, 희연아, 얘야. 오해다, 오해야. 내가 일부러 너를 무시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니 위에 한번 서보려고 기강 한번 잡아보려고 했다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무슨 기강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집안 수준 차이가 나서 결혼 못 시키겠다면서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기강 잡으려고 그랬다 칩시다. 그럼 우리 딸을 앞으로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우리 부부가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까? 그나저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딸 시궁창에 쳐넣을 뻔했는데 덕분에 10년 감수했습니다. 그 대단한 아들, 그저 더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세요.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우르르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 다 따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실언한 거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해?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라. 예비 사위에게서 전화가 오는지 딸 아이의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근데 희연아, 너 혹시라도 그래도 꼭 그 아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면 아빠 눈치는 보지 마라.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내가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딸 아이의 속도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생각에 설렜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딸 아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면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0밖에 안 됐으니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말이죠. 부모님에게 단단히 이야기하겠다. 남자가 붙잡은 모양이지만 딸 아이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간이 지나 딸 아이는 직장도 잘 다녀서 돈도 더 잘 벌고 제가 조금 보태준 돈과 합쳐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요즘엔 새롭게 연애도 하는 듯 했죠. 우리 딸 오늘 저녁에 뭐해? 아빠랑 밥 한 끼 먹을래? 아, 저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아? 미리 좀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크게 대인 딸 아이도 이번엔 생각이 많은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면역이 생겼으니 두 번째는 더 잘할 거라는 이상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의 수모를 생각한다면 잘못되길 빌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 딸 놓친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녀 상견례할 때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건데 예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죠. 일단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복장은 무조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인간성이 문제지 옷이 왜 문제냐? 허례허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견례라고 하면 자녀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럼 그 정도에 맞게 성의를 가지고 입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턱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장 차림이나 그래도 사돈 어른들도 어느 정도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깔끔한 거 입고 올 거란 기대가 있는데 운동복이라니요? 우리를 우습게 보나? 첫 만남부터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그럭저럭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이가 멀어지면 결국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결혼할 때, 상견례 할 때이지요. 상견례에서 일단 예의를 갖춘 복장을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상견례에서 누가 밥값을 내는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한테 누가 낼 건지 미리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쪽에서 말도 없이 그 저상대 집안이 내겠거니 하며 나가버리든지 하면서 의외로 곤란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말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그 좋은 혼처가 다 들어왔는데 장관 집안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대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안은, 우리 아이는 별로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이고, 그럼 그 댁 자식은, 키는, 인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조심, 일입 서비스가 참 중요합니다. 설사 좀 부족해도 어쩌겠습니까? 비혼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래도 딸이, 아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 연습하세요. 그 좋은 사람들 다 싫다고 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사위 며느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자식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